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 연습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예.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핵 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뭐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네.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네. 어제 알려지면서 예. 아니 우리와 미국의 지금 결이 다른 거 아니냐? 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네. 될까요? 사실 신년 벽도부터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온도 차가 아주 크고 개념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개념 차이가 예, 있다. 온도 차이가 크죠. 실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촉발해서 그 말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네.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도 극거 진화를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진화가 된 것은 아니고 어. 그냥 양계 대통령의 말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걸 봉합하는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근데 진화를 차이가 많죠. 한 별 건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은 온도 차이가 많고 어. 아직도 개념 차이가 많다라는 그래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예. 또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와 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한 이 네. 부분 어떤 차이가 좀 있는 네.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한 것은 네.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네.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원에서 핵무기 있잖아요. 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 계획과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예.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사용 계획을 하고 공동으로 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 그 의미가 아니고 미국의 생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네.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것을 작년 SCM에서 사실은 그 양 국가가 합의는 했어요. 한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작년에 SCM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를 하고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실행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건데 미국은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지금 미사일에 대응 북한 핵 작년만 해도 미사일을 엄청나게 시험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한미가 공유하고 협의도 하고 대응 절차를 한 거고 네. 그다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온도 차이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은 미국이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줄 사람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옛말에 예. 떡줄 사람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요망 사항을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실무 협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너들 핵무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권한을 달라.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바로 노는 안 해요. 그래 검토해 보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마치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먼저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무선에서 일부 논의되는 거, 논의되는 차이도 온도 차가 있는데 마치 미국이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니 네. 미국은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아. 물론 양계 대통령의 말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실무선에서는 봉합은 하긴 했지만 불쾌하고 불편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가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자꾸 하면은 네. 한미 동맹에도 자꾸 미세한 금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외교적인 발언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아, 그게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하니까 네. 지금 뭐 온통 뭐 어저께도 TV를 틀면 언론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미국의 바이든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봤더니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무능하다 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핵 분야에도 무지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 해구상과 지금 해구상. 우리가 쓰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발언 중에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은 언론에 나온 발언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 윤 대통령은 과거의 해구산하고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하기 전에 옛날 소련이나 중국 있잖아요. 네.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개념이다. 지금 그런 정도는 국민이 납득시키기 어렵다. 해구산은 맞아요.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 대응해서 네. 비가 올 때 우산 씌워 두듯이 한국도 우산 씌워 주겠다는 개념인데 확장 억제 개념은 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개념으로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어. 중국과 그 소련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 쓴 것은 정확히 해구사는 78년도부터 썼고 SCM의 용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문서상에는 한미 간에 쓰기 시작을 했고 네. 2006년도에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가 야 해구상 갖고는 안 되겠다. 아하. 핵을 사전에 억제하고 핵을 또 쏜다고 할 때 어떻게 대비하고 네. 핵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확장된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확장 억제 정책을 2006년도부터 만들어서 한미 국방장관이 그 회담을 할 때 네. 그 용어를 그 정식 SCM 성명서에 이었어요. 그 당시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었고 미국에는 럼스펠드 장관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확장 억제 정책. 아. 확장 억제 정책은 미국이 유럽이나 그 어떤 나라에도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북한 핵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그런데 마치 확장 억제 정책이 중국과 소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사실 거기에 있는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제대로 된 조언도 하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 밑에서도 이거를 가장되게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참모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사실은. 네,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그거 했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네. 모의 훈련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 하는데 마치 우리는 연합 훈련을 크게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핵에 대해서. 훈련을 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좀 더 확장되게 네. 모의 훈련을 TTX인데 그거는 논의 중에 있어요. 아하. 그 모의 훈련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한미 겁니까? 간에 예전에도 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SCM 때 앞으로 정례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모의 훈련은 그냥 이런 사무실에 20-30명 모여서 그 TTX란 것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예요. 테이블 위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냥 20-30명 모여서 북한이 핵이 갑자기 쏘려고 하면 우리 어떡하지?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네. 하면은 막 훈련하면 현장에 가서 대규모 막 네. 그 비행기도 오고 전투기도 전기하고, 오고 예. 전략 무기도 오고 뭐
그걸 계획을 해서 음. 실행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지금 실제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도 우리만의 계획이나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조율이 잘 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미흡했다 이번 인터뷰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 걸 보면서 저는 네, 지난번엔 유엔 총회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대자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때 9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9월 달에 네. 그 유엔 총회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안보실 1차장이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한일 정상회담과 뉴욕에 가서 네.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 후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이미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다 그래서 하는 걸로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했었죠. 그때 일본이 뭐라 했나요? 우리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그때 얘기하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죠. 네. 왜? 지금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거를 먼저 터뜨렸잖아요. 한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단히 불쾌해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가서 제대로 된 정식 회담을 못 하고 그렇죠. 간담회식으로 맞아요. 비밀리에 기자들도 대동 안 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사진만 문제가 찍고 많이 됐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한미 지적이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네. 한다고 미리 발표를 그때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도 합의를 했다. 근데 가서 실제 했던 거는 회담을 못 하고 48초간 악수하고 얘기한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나오면서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걸로 그 지금 논란이. 온 세상이 논란이 됐었고 우리 국민들 그 청각 테스트하고 했던 그 듣기 사건 평가를 했었죠. 그것이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외교적인 사항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네. 먼저 얘기해 버림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상대방 국가에게 결례가 되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지 못한 것처럼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의 이런 논의가 실무선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거를 먼저 이렇게 가장되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핵무기 공유는 아니지. 핵무기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 정책은 써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왜 같이 기획하고 같이 공유해?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단번에 노하고 네. 이게 뭔 질문이냐 묻지도 않잖아요. 노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노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노 했는데 네. 그 김은혜 수석은 뭐라 그랬어요? 노 알겠습니다. 그랬었나요? 이런 그렇게 느껴져요. 바이든은 네. 노 아니요 노로 네. 하는데 이 김은혜 수석은 거기에 또 구차한 별명을 댔잖아요. 네, 그런 그거 식으로 해석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얘기한 건 모습이다. 조인트 엑서사이즈인데 네. 기자 핑계 대면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네. 예, 공동 로이터 연습인데. 기자는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로 네. 질문했고 뭐 그것은 뭐 핵 보유국만 하는 훈련이고 뭐 잘못됐다고 기자 질문을 오히려 핑계 대고 했잖아요.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노로 나올 수밖에 야, 없다. 지난 한 4개월 전에 9월에 있었던 데자뷰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예. 씁쓸하죠. 그리고 우려가 많이 되고요.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금 안보 위기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대응 과정에서 그 온도 차가 너무나 보이고 한미 네. 간에 또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이런 모습들이 그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많이 우려가 되고 미국도 아마 대단히 신기가 불편해서 그렇겠죠. 이건 또 어떻게 한미 관계 이 문제가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정말 섬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외교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그다음에 뉘앙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매번 그렇죠. 매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외교에 대해서는 진짜로 섬세하고 네,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고 음, 절제된 용어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
그 다른 형태의 이런 것도 외교 참사죠. 북한의 사실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데에서 약간의 균열이 나고 또 이런 견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바람직하지가 않죠. 자,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 발언 네. 이게 진짜 논지 노인지 그 얘기 말씀 들으니까 네.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노라고 해도 노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우리가 그런 우려까지 할 정도로 네. 뒤에 나온 얘기가 글쎄요, 이 한미 관계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또 이거 고소 고발할 것 같아서 정확히 표현하면은 네. 바이든이 노 했잖아요. 네. 그러면 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노로 알아듣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알아듣고 참 이런 것들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우려스러워요. 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노로 알아들은 것처럼 네. 이렇게 뭐 기자 질문 네.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체가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외교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을 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한미 관계 또 한미의 동맹이 어떻게 이 북한의 핵 대응에 있어서 다시 또 얘기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진화된 채로 갈지 저희가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